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2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의 송보입니다. 네, 호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일본은 이제 가죠. 아직 안 갔습니다. 송보가. 일본은 이번 주 오늘 방송 끝나고 내일 떠납니다. 내일 가? 내일 모레 아니야? 내일 가. 내일 가? 이번 일주일 없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없더라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우리 카페를 나 갔다 왔는데 내 의자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뭐 누가 없어요? 네가 뭐 카페지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대신? 난 몰라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몰라? 하여간에 잘 지켜주시고 또 저 대신에 또 많은 역할들 댓글들 많은 역할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뭐야, 나 요즘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좋은 소식은 그 알파고를 이세돌이 이겨갖고 뭐 인간 승리라고 그래서 그건 기쁜 소식이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꼭 따라오는 뉴스 7살짜리 원영인가? 누가 죽었다며. 부모가 뭐 버렸다 그러더니 그 죽은 걸로 때문에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세상이 좀 자기 자식을 죽이는 놈이 어딨나? 난 그거 보고 진짜 욕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욕 나오더라. 나 진짜 이 새끼. 그건 진짜 나는 그게 진짜 마음이 안 좋아갖고 난 뉴스를 돌려. 그걸 못 보겠어. 내가 그 뉴스를. 애가 그 할 짓이냐? 근데 그 미친 부모들이 많어. 또 어떤 놈은 게임하다가 뭐 옆에서 시끄럽게 운다고 침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난 애들이 그게 오락이 문제인가? 게임이 문제인가? 하여간 IS 같은 놈. IS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 새끼 거기다가 풀어주면 잘 싸울까? 그게 또 겁먹어갖고 또 질질 짜겠지 그거? 나 진짜. 하여간 난 그건 일반적인 벌을 내리면 안 돼. 그건 수박 5개를 사다가 분갈분갈 시켜야 돼. 야, 이게 근데 지금 농담 따먹기 하고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화가 어느 정도 나면은 그거를 뭐 그런데 이건 화가 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냥 어이가 없어.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7살이나 미성년자라는 게 있잖아. 자기 자신을 그 어린 애들이 미성년자까지도 갈 거 없어.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자기를 보호할 그 능력이 없잖아. 그거를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딨냐 이 세상에. 나는 진짜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말자.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어쨌거나 뭐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또 짜증난다. 잘 살기를 바라고. 내가 뭐 하여간에 뭐 우리도 뭐 책임이 없잖아 있어.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에서 이 사회를 뭐 내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무기징역도 아까 세금 내서 밥 줘야 되잖아. 뭘 무기징역이야 그냥. 조용히 저기 삼국지에 보면은 군사 따라서 참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목을 베서 죽이잖아. 뭐 그런 것들로 오히려 그런 게 해갖고 사회 경종을 좀 올릴 필요성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 오케이. 나 그리고 삼국지를 내가 한 일주일 정도 3번째 봤거든. 또 어렸을 때 보고 뭐 중간에 보고 최근에 또 손에 잡히길래 또 한 번을 봤는데 이 삼국지 나이 들어서 보지 말라고 그랬던 게 난 무슨 뜻인지 좀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같은 책을 보는 건데도 같은 내용을 보는 건데도 난 관우가 굉장히 맹장이고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맹장은 맞아. 근데 내가 나의 지금에 와서 그걸 또 한번 보니까 얘가 아니지. 관우가 좀 오만해. 좀 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조조는 이제 교활하다고들 많이 아는데 나만 그렇게 알았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조조가 지략가야. 그러니까 꼭 그런 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갈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에 능하고 어떠한 것들이 좋았는데 하늘이 돕질 못하니까 결국은 삼국 통일을 못하거든.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 보니까 삼국지를 다시 한번 또 일주일 정도 보고 읽고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록새록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있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그 원영이 죽인 아버지인가? 그 새끼 저기 누가 썼는데 그 새끼가 우주도끼미 말대로 참해라. 그래갖고 경종 올려라. 그래갖고 어쨌거나 하늘나라에 가서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
오늘 또 에이. 얘기를 하자. 아. 우리는 본연의 업무로 또 돌아가서 우리 또 이렇게 잘 살아보고 하고 아까도 전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우주도깨비님은 주말에 일본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방송 일본에 끝나고 배를 타고 가보세요. 뭐 배도 좋죠. 배도 좋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일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아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참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제가 거기 가면 내일하고 뭐 첫째 날이나 맨 마지막 날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갖고 핸드폰으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수목금 3일 정도는 저도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 갖고 아마 핸드폰조차도 못 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카페 내에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만 원짜리 배 타고 가셨다고. 뭐 어쨌거나. 아 그리고 참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하고 싶었던 카메라를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잖아. 이제 그 작업은 당분간은 좀 손을 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마 우리 카페 내나 또 오프라인이나 이쪽에서 아마 브랜드 런칭을 하나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제 경험 그동안에 뭐 30 몇 년 동안 사진 하면서 원래 목표는 그때 이제 카메라를 만들고 제가 죽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압박, 돈이라는 이제 그 자금이라는 문제가 있고 제가 그동안에 또 너무나 많이 썼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마 액세서리 쪽들로 먼저 좀 개발을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템들 선정한 것도 있고 요번에 이제 일본 가는 문제도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볼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가는 거기 때문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으로 좀 같이 다가가서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 뭐지? 미놀타 하고 내가 해야지 내가. 뭔 얘기? 오늘은 소니와 올림푸스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마도 이게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카페 카메라 브랜드 이야기 해갖고 내가 브랜드별로 쭉 좀 역사별로 만들어놨잖아.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그거랑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건 사진 통장이라는 또 새로운 분야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저번에 이제 니콘과 칼자이스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소니와 올림푸스를 묶어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또 정보를 주고받았기를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캐논하고 니콘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문자라 빨리 보낼게요. 하나만. 예. 빨리 보내. 그래서 얘기해. 저는 뭐 계속 하면은 뭐 평상시에도 내가 거의 뭐 80% 그래, 맞아, 80% 맞아. 얘기를 했어. 이게 좀 급한 문자. 그래갖고 왜 누가 뭐 좋은 문자야? 수금해 준대? 빨리 얘기해. 아이씨, 나 지금 타이핑도 어차피 못 치는데 헷갈려. 알았어.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캐논하고 니콘 또는 니콘하고 캐논 많이 카메라 회사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그 두 카메라만을 써야지 내가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카메라 브랜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소니하고 올림푸스도 상당히 무시하지 못한다는 말보다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소니는 디지털 카메라 또는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만들던 회사는 아니고요. 그쪽은 이제 방송용 기자재, 방송용 카메라 또 비디오 카메라 쪽고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 이런 이제 전자기기지 그쪽으로 이제 샤프하고 파나소닉하고 그쪽으로 대세를 이루었던 회사이긴 하지만 미놀타 카메라를 인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발을 들여놨거든 소니가. 그래서 지금 아마 소니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는 내가 볼 때 90% 이상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적인 부분 또는 전자적인 부분 일부를 빼놓고는 90% 이상이 아마 미놀타 기술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의 말 제목은 소니와 올림푸스 이야기지만 소니 쪽에서는 소니의 역사가 아니라 카메라를 대변하는 미놀타의 역사를 좀 말을 보면서 그 다음에 미놀타가 역사적으로 걸어왔던 길, 그 다음에 올림푸스가 걸어왔던 길, 미놀타의 독특한 카메라와 렌즈의 특성,
그 다음에 올림푸스의 독특한 카메라와 렌즈의 특성들, 그런 부분들을 짧게나마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놀타 좋아. 아, 포디가 나 생각하는 미놀타 미놀타는 어떤 느낌이 딱 들어와? 이렇게 보면은 싸고 좋아. 싸고 좋다. 음, 싸고 좋다. 기술적인 건 어떤 것 같아? 싸고 좋아. 기술적인 것도 싸고 좋아. 미놀타가 우리나라에서만 쌌어. 그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난 미놀타 우리나라에서만 일단 쌌고. 써봤는데 좋아. 진짜. 예전에 이제 미놀타는 이제 원래는 지오다 강학이라고 해갖고 출발을 했던 회사거든. 일본 말로. 해갖고 이제 그거를 굳이 표현한다면 일독 사진기 회사로 했어. 그게 몇 년도냐면 1928년도에 오래됐구만. 그럼 그 니콘은 더 오래됐지. 캐논이 1936년도인가 그렇고 니콘이 1919년도. 올림푸스도 비슷할 거야. 그 정도 연도인데 그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미놀타 회사가 그렇게 해갖고 일독 사진기 회사로 출발을 했던 회사야. 그래갖고 우리가 미놀타, 지금의 소니 똑같다고 봐줘야 되는데 기술력으로 보면 내가 이 사진 통장을 하면서 틈틈이 말했던 것처럼 삼성 카메라 아마 첫 해인가 2회 때 정도 된 것 같아. 삼성 카메라가 롤라이를 왜 먹었는지 나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나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게. 그때 미놀타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 왜 미놀타 회사랑 제휴를 해갖고 XT5나 그런 것들을 조립 생산을 했던 삼성인데 왜 그런 악수를 뒀나. 난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거나 뭐 소니가 꿀꺽하면서 이 디지털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회사가 미놀타고. 그렇지. 우주도깨비님이 액세서리 고급으로요. 저 얘기 나왔는데 지금 미놀타 얘기하다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마 액세서리 개발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뭐 크게 쓰는데 불편한 것들이 없고,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카메라 생활에서 쓰는 거 이제 아주 싸다 싶으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렌즈 클리너를 내가 만들어 쓰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소포장해서 좀 나눠 쓸 의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핀셋, 그 다음에 세무. 근데 세무 같은 경우들은 싸지가 않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비 올 때 쓸 수 있는 용품들. 세무는 비싸도 제거를 사야지. 싼 거 좋은 이상한 거 거 사야지. 잘못 사면은 그럼. 딱다 렌즈 다 해먹는 건. 그런 부분들하고 또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방. 내지는 뭐 삼각대? 글쎄 삼각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마 조만간에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거는 브랜드 런칭을 제가 일본 갔다 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은 정해졌고 그거는 이제 비욘드 이매진이라고 제가 정했고, 비욘드 이매진이라는 뜻은 직역을 한다면 상상 그 이상,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뭐 또 아니야, 그걸로 내가 또 빌딩 하나 사면 좋은 거야. 그러면 그때는 진짜 카메라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송보가 만든 카메라가 해밍스 가방, 해밍스, 글쎄 저는 가방 해밍스보다 더 좋은 거로, 그러니까 싸고, 네가 말한 대로 싸고 좋은 거. 그런데 이제 수량이 문제가 있겠지. 수량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니까. 자, 거기까지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비욘드 이매진이라 그랬고 다음 주나 이달 말이나 4월 초쯤에 정식으로 카페에다가 브랜드 런칭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항상 쓰는 말이 있어. 이거 어떤 렌즈를 물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거하고 이 렌즈 좋아요. 근데 이게 같은 뜻 같지만 굉장히 뜻이 틀려. 내가 쓸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건데 내가 만든 거를 나쁘지 않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이제 좀 그렇게 표현한 거고. 신사적으로 좋을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야. 비욘드 이매진. 아니, 나쁘지 않다라는 나쁘지 않다. 그게 그러니까 그래. 좋은 표현이야. 매너 있고 일본 애들도 격식 있는 표현이야. 일본 애들도 그런 말 많이 써. 그냥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나쁘다. 그렇게 이거보다는 하는 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좀 돌려서 그 예의를 차린다는 표현, 예의를 차리는 말 중에 하나겠지. 하여간 근데 내가 내 걸 만드는데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을 거야. 나는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성격이 뭘 하나 하면은 뭐 제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걸 어설프게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뭐 마케팅 쪽으로 광고 쪽으로 그것도 한 10몇 년 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좌충수는 두지 않을 것 같고 좋은 쪽으로 잘 끌고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미널타 얘기 좀 계속하자. 그래서 미널타 얘기를 좀 계속 해보면은 미널타 같은 경우는 1937년도에 제가 여기다가 조금 요약을 해놨어요. 이거를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어갖고 좀 보면서 할게요. 그 일본 최초의 TLR 카메라 미널타 프렉스를 생산했어. 1937년도에. TLR이라는 건 뭐냐면 트윈 렌즈 리프렉스의 약자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뭐지? D자를 빼면 디지털이라는 거고 DSLR 에서 D는 디지털이라는 거고 SLR 그거는 싱글 렌즈 리프렉스의 약자예요. 그러면 트윈 렌즈 리프렉스는 뭐냐면 TLR이라는 건 트윈 렌즈 리프렉스 그러니까 눈이 두 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설명을 하면 롤라이프렉스 알잖아. 그런 카메라들을 두 개 있는 거 이렇게 렌즈. 트윈 렌즈 리프렉스라 그래. 밑에 렌즈는 촬영용 렌즈고 위에 렌즈는 뷰파인더용 렌즈야. 그리고 그 안에 45도로 기울어진 미러가 있어. 대신에 펜타프리즘은 없기 때문에 상하는 똑바로 보이지만 좌우는 아니지. 상하가 좌우가 반대로 보이겠지. 좌우가. 펜타프리즘이 상하를 잡아주는 거니까 나도 지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일본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세계 최초가 아니라 일본 최초로 1937년도에 만들었고 또 하나는 미국 최초의 유주 뭐 할 얘기 있어? 먼저 얘기해. 아니 레인지 파인더도 렌즈 파인더는 아니야. 그거는 상관없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레인지 파인더도 저게 없지. 보는 용 촬영하는 용 틀리잖아. 그냥 보는 것만 아니지. 그거는 렌즈라 그러지 않고 뷰파인더라 그러지. 그치. 뷰파인더가 이거는 보는 것도 렌즈가 따로 있는 거고 보는 거고 거리기 연동식 그 이제 네가 말하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가 거리기 연동식 카메라라 그러거든. 맞아, 똑같은 말인데 그거는 뷰파인더 창이 카메라 좌측 위에 빼고 바로 보는 거지.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게 라이카 또는 예전에 나는 봤던 그거 콤팩트 카메라들 그거 이상하게 적응이 안 돼. 렌즈 파인더 카메라 설라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 난. 그거는 이제 뷰파인더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안에 브라이트 프레임이라 그래 갖고 렌즈 화각별 그걸로 해주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카메라의 종류와 카메라 고르기라는 주제로 내가 좀 하려고 그러거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요즘에 뭐 미러리스가 좋아요, DSLR이 좋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진 통장 초반에 디카와 친해지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걸 좀 세부적으로 좀 다듬어 갖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이 소비할 때 그 선택폭을 좀 넓혀 드리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 최초의 TLR 카메라 미널타 프렉스를 생산을 했어요. 1937년도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최초의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유인 우주선 프렌드십 7에 탑승한 존 클랜이라는 애가 난 이건 모르겠어. 하이매틱을 사용했다. 하여간 얘가 이거 타고 유인 우주선에 얘가 타고 갔다 온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열이라든가 추운 데서 이제 그걸 버텨야 되겠으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개량을 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1962년도에 미놀타 카메라가 회사 이름을 그때 개명을 미놀타 했구만. 카메라로 개명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독 사진기 회사. 일본 애들은 이제 지오다 광학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지오다 광학이라고 얘네들이 할 때 그때 사진 평론가라든가 사진 설계자, 카메라 설계자, 광학 설계자들은 그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이 로코르 렌즈라는 거 있잖아. 로코르 렌즈. 미노타에서 생산을 했던 렌즈가 ROKK51이라고 로코르 렌즈라는 명칭을 썼거든. 니콘에서 니코르 렌즈라고 쓰잖아. 그런 식으로 로코르 렌즈를 썼는데 로코르 렌즈의 지명도가 일본 자체에서는 상당히 높았던 렌즈야. 그러니까 지명도가 높다는 건 뭐냐 하면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너한테 렌즈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가 렌즈를 하나 선택을 해라 그러면 뭘 선택할래? 그러면 뭐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캐논 렌즈를 선택할래? 나는 뭐 음. 니코로 렌즈를 선택할래? 음. 그랬을 때 나는 로코로 렌즈를 선택할래? 그건 이제 지명도가 높다 그래. 그래서 선택을 많이 했던 렌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다. 좋다는 거거든. 그걸 이제 지명도를 많이 선택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 중에서도 그쪽으로 전문가 집단이라 그래야 되겠지. 그쪽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는 뭐 메커니즘을 전공한 애들 그런 애들이 했을 때 좋다. 그렇게 해서 지명도가 높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미노타 카메라를 싼 카메라로 인식이 됐고 싼 바디로 인식을 했고 하지만 나는 굉장히 많이 썼던 카메라거든. 미놀타 카메라를 XD 시리즈들 그 다음에 이제 걔네가 유명했던 이제 캐논의 니콘에서 F1 니콘에서 F2 캐논에서 F1 필적할 만한 카메라가 걔네는 X1이라는 카메라들이 있었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튼튼한데 렌즈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색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딱 갖고 있었는데 로코로 렌즈가 맑고 투명한 느낌들이 많았어 그거에. 그런데 이제 바디 시스템에서는 니콘이나 캐논 쪽으로 조금 밀렸던 감은 없지 않아 있어. 좀 이제 튼튼함이라든가. 내가 미놀타 바디 뭐 썼었지? 아 기억이 안 나네. X700 또는 X370, XT5, XD 시리즈들. XD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념하고 있어야 될 게 미놀타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독일에 이제 라이카 있지 라이카. 라이카하고 1972년도에 제휴를 맺어. 그래갖고 이제 라이카에서 보면은 요즘 디지털 카메라 말고 예전 필름 카메라 시절에 라이카 뭐 R3, R4, R5. 저 둘 다 팔짱 끼고 있으니까 더럽게 건방져 보인다 이거. R3, R4, R5. 네, 차례. 아니 한 명만 이러고 있으면 돼. 난 지금 이쪽 어깨가 안 좋아. 그래갖고 요즘 내가 계속 물리치료를 받는데. 그래갖고 R3, R4, R5 이 카메라들은 미놀타 XD 시리즈랑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카메라 수리실에서 R4나 R5가 망가졌을 때 스풀이라 그러지 필름 감아주는 쪽 와인딩 레버 쪽에 있는 거 그런 부속들은 이제 라이카 자체는 수급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XD 시리즈를 뽀개서 그거로 하는 게 굉장히 부속값도 안 나올 만큼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천덕꾸러기였지 미놀타 카메라가. 그러다가 이제 X700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프로그램 카메라였거든 그게. 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아마추어들한테 대중적인 인기를 좀 얻긴 했었는데 네. 그렇고. 네 반갑습니다. 생방 처음입니다. 네. 생방은 처음입니다.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기 렌즈. 그래서 라이카에서 70에 210 렌즈 F4짜리 그거하고 3570 F3.5 나 3.4, 3.5개 다 자이스가 3.4였으니까 그런 렌즈 이제 지나간 얘기들이지 예전에 지나간 렌즈들이지만 그 렌즈들은 미놀타 설계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라이카에서 또 만든 거고 또는 뭐 라이카 또 기술력을 갖다가 또 미놀타에서도 만든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거리 견도식 카메라 아까 물어봤는데 미놀타의 CLE, 라이카의 CL 요런 모델들은 똑같은 모델이야. 그러니까 미놀타 거를 바디를 라이카가 갖다가 쓴 거고 거기에 렌즈를 이제 M 로코로라 그러는데 그 로코로 렌즈들은 또 이제 독일 쪽에서 그걸 갖다가 같이 썼기 때문에 똑같은 카메라와 똑같은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미놀타 쪽의 CL은 좀 그렇고 CL은 그렇고 뭐 라이카 쪽의 CL은 뭐 좋다 뭐 이런 경우에는 되게 웃기는 얘기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하면서 난 그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똑같은 카메라가 똑같은 렌즈인데 모델만 미놀타고 라이카였어 거리 견도식. 근데 그거를 갖고 역시 라이카라 좋아 역시 미놀타라 조금 뭐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이게 편견이라는 게 또 브랜드 파워라는 게 차도 그렇잖아 차. 이만큼 그렇구나. 차도 뚜껑만 바꿔 꼈는데 뭐 엔진이고 뭐고 다 똑같은데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막론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 선입견들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런 것들이 좀 그렇다. 우주도깨비님 맞아요. CLE
그런 것들인데 이제 저게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전자식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차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나머지들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화된 세계 최초의 일체형 AF-SLR 이거는 이제 내가 명품 똥품 얘기할 때도 좀 말을 해드렸던 건데 맥섬 7000 또는 알파 7000 또는 다이나믹 7000이라고 출시가 됐어. 1985년도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 건 펜탁스가 좀 먼저 앞섰는데 그 실용화 시킨 거. 그다음에 니콘에서 F3 AF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실패했다고 보고 실용화에 성공을 했다. 그다음에 실용적으로 바디에다가 모터를 구동하고 렌즈 구동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갖고 최초로 1985년도에 바디 모터 구동 방식 그럼 니콘이랑 비슷한 거야? 그게 지금 그거를 최초로 실용화 해갖고 성공한 데가 미놀타야. 그래서 이제 미놀타의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 그래갖고 실용화해갖고 많이 팔아먹었지 얘네들이. 그래갖고 돈도 많이 벌고. 저 그 당시에 진짜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즈. 또 독특하게도 모든 보통의 카메라 회사들은 도쿄에 있거든. 우리나라 서울이지. 근데 이제 이 미놀타만은 이제 오사카 쪽에 있어. 본사가. 남쪽에 있어? 오사카 쪽에 있어. 회사가 선견지명이 있구만. 그래서 걔네 쓰나미 그런 뚜져 맞을 거를 옛날부터 알았는데. 쓰나미. 그래서 이제 오사카 쪽에 본사가 있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회사야. 난 이제 한번 나는 가보기도 했는데 그 회사를 굉장히 규모도 상당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자기네가 쓰는 유리 알맹이 내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해드렸잖아. 너도 물어봤고 용융이라는 거 그걸 그러니까 자체 제작을 하거든. 그 유리 알맹이 원석을 미놀타 자기네들이 쓰는 것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종류의 그거 직접 가지고 있는 데가 니콘하고 미놀타밖에 없다며? 니콘도 안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미놀타가 그래?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호야에서 원석을 호야. 사다가 가공들을 하지 주로. 그다음에 이제 자이스의 원석 그러니까 유명한 거야. 유명한 원석들은 이제 자이스에서 쓰는 그쪽도 자이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주는 이제 자회사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쪽에서 한 120까지 호야에서 원석은 한 110까지 그거에 이제 맞짱을 뜰 수 있는 정도다. 카메라 브랜드에서 만든다. 그러면 미놀타에서 나오는 원석들 이건 자기 누구한테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가공해서 판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술력이 있고 얼마만큼 열정이 있는 회사냐.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를 좀 잘못 만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소니한테 넘어가도 그게 유지가 그럼 되고 있는 건가? 그럼 되고 있을 거야. 내가 이번에 오사카 쪽으로 좀 도쿄로 사실은 가서 좀 알아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도쿄 쪽에 그 후쿠시마인가? 거기하고 그래갖고 원전 때문에 좀 피해를 그것도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좀 급선해갖고 오사카 쪽으로 좀 가는데 가갖고 나가 좀 시간이 된다면은 한 번 정도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가서 철물 이런 거 불 잘 떼고 있나 한번 보고 와. 그래 알았어. 그래갖고 원석을 만드는 주재료가 모래거든. 그 모래인데 그 우리나라 모래가 그렇게 좋다 그러네. 어디 거? 동해? 서해 쪽이 아닐까? 나는 서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하여간에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스시도 동경 오사카 스시.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렇게 하고 좀 굉장히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니콘이나 캐논에 비해서 브랜드 인지도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더 앞서가는 기술력이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바디가 좀 아쉽긴 한데 난 미놀타 렌즈 진짜 좋아했어 내가. 좋지. 미놀타 렌즈. 내가 써본 거. 네가 악권은 500mm 반사겠지. 500mm 반사 쓰고 20mm 미놀타라 써봤고. 20mm 2.8 로커로 좋지. 뭐 표준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어디나 다 좋으니까. 표준 렌즈는 다 좋지. 그 다음에 내가 나 그 미리수가 기억이 안 난다. 그 100에서 135급의 그 고급의 망원이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미놀타는 없나? 왜 없어? 135mm 2.8 몇 미리 이런 썼는지 렌즈들 다 모르겠어. 있었지. 일단 그런 거 하나 다 썼을 좋아. 거야 다 내가. 좋은 렌즈고. 너 200mm 썼었지 너 이전에 200mm 2.8 하얀색.
아니 그건 아는데 G 그 렌즈지. 전 단계도 뭐 하나 썼는데 하여튼 다 좋았어 135mm 미놀타 정도. 렌즈는. 느낌이 굉장히 맑다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좋았어 미놀타. 좋은 렌즈야. 로코로 렌즈가 명명만 아니었지. 그걸 계속해서 이어오는 그러니까 거.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미놀타 좀 그럼 캐논하고 니콘 나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야, 가격 대비 그 당시에 가격 대비 성능에서 볼 때 의외로 깜짝 놀랬다 이거지. 캐논 니콘이야 아. 당연히 좋은 거 알았는데 미놀타 그때 우리 당시에 반값이었잖아 심한 거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엔화로 따지면은 거의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랬어. 일본에서도 그렇게 싸진 않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쌌고 또 하나는 그럼 시장에서 왜 그런지 깜짝 밀려가지고. 놀랐다 그러는데 원래 미놀타 기술력이 절대 떨어지는 회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 몰랐지. 안 몰랐는데 그럼 그 싼 가격에 그만한 퀄리티가 딱 우리나라에서만, 뽑혀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만.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어. 그래서 일본 5대 그래서 카메라 뭐. 메이커, 니콘, 캐논, 뭐 미놀타, 지금 소니지만 미놀타, 올림푸스, 펜탁스 이건 이제 5대 카메라 메이커라 그러는데 이 5대 카메라 메이커에서 나오는 렌즈들이나 카메라들은 성능은 처지는 건 없어. 다만 이제 특성들이 다르니까 자기에 맞는 것들을 아그파 카메라 렌즈는 어디 제품이냐? 아그파 카메라 렌즈요? 어. 그 아그파에서 만들었겠지. 아그파 카메라를 아시네. 난 저거 잘 모르겠다. 아그파 카메라 뭔지. 하여간에 오늘의 이제 주제로 좀 더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이제 캐논 쓰고 예전에 니콘이나 다른 데서들 보면 바디 내장형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잖아. 그 기술을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게 미놀타야. 2004년도에. 이제 캐논에서는 이제 렌즈에다가 손떨림 기능을 넣은 거고 렌즈를 했지. 미놀타에서는 이미지 센서를 흔들었거든. 그렇게 해갖고 그 흔들림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디에다가 그 흔들림 방지 기능을 넣는 게 여러 가지 면으로 사실은 좋지. 왜 좋냐 하면은 렌즈 가격을 올리진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바디 하나면은 다른 렌즈들도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결국 한 번만 흔들으면 되잖아.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바디 한 번만 흔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렌즈를 일일이 안 흔들어도. 캐논 같은 경우는 요즘 IS 렌즈인데 캐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로 보면 캐논 같은 경우는 렌즈마다 손떨림 기능을 넣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이제 가격이 좀 비싸지는 것들이 좀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손떨림 기능을 넣으려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주 소형의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이 들어가갖고 어떠한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건데 꼭 자이로스코프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넣게 되면은 이제 구성률이 좀 바뀌어야 되겠지. 좀 더 복잡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렌즈 성능을 다시 원상태로 올려야 되니까 구성률이 좀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미놀타에서 2004년도에는 이미지 센서를 흔드는 바디 내장형 손떨림 방지 기능을 만들므로써 일거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캐논이나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보진 않고 그것도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지 않을까 나 이렇게 봐. 왜냐면 렌즈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니콘이나 그 당시에 이제 뭐 미놀타 쪽에서는 이제 바디값 렌즈 값을 더 올리기가 힘든 거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안 되지. 장사기 때문에 마케팅 전술이라고 난 좀 보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92년도에 9XI라는 카메라에서 세계 최초로 셔터 스피드 12,000분의 1초를 실용화시켰고 미놀타에서 그때 당시 12,000분의 1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이스타트 기능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 행위가 어떤 피사체를 내가 찍고 싶어. 그러면 파인더를 딱 들여다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손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반클릭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아이스타트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파인더를 들여다본과 동시에 초점이 이미 거기 가서 맞아 있어. 그게 미놀타에서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야. 눈알로. 그러니까 그 파인더 안에 내가 딱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거를 가는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야. 내가 보고자 하는 곳을 딱 쳐다보면 가서 시선이 딱 꽂히는 거야. 나 옛날에 그거랑 캐논인가 나 그거 저 기종은 잘 모르겠어. EOS5. EOS5인 거 같아. 그걸 뭐 세팅은 물론 할 수 있겠지. 불편해, 근데 한 번 맨 처음에 봤을 때 아니 나는 저기를 맞추고 그거를 각을 잡고 싶은데 내 저기 쳐다보면 또 저기가 있는 거야. 그거는 완벽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없어. 아씨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저기를 못 봐. 보질 못해. 그리고 이제 소니로 넘어와서 기술력들로 이제 DSLR이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는 이제 그 정도 굵게 획을 그었던 얘네들은 이렇게 오고 요즘에 들어서 이제 소니가 미러리스 카메라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러가 있는데 움직이진 않고 그거를 뭐 빠르게 그거를 보내주고 본다. 그럼 TL 뭔가 나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능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캐논의 F1 카메라에서 실용화됐던 기술이야. 미러가 움직이지 않고. 미러가 있는데 미러가 안 움직이면 걔는 왜 있어? 어떻게 찍혀? 그러니까 이 기능이야.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니 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F1의 기술력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미러를 안 움직이게 했던 이유는 이것부터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네가 정말 내가 왜 잠깐 멈칫했냐 하면 네가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건지 아는데 모른 척하고 물어본 건지. 아니 난 그래서 필름 시절에 그게 나왔어? F1 때 나왔었어. 그게 왜 그랬냐면 미러가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모터 드라이브지. 그 당시에 모터 드라이브라는 걸 썼는데 모터 드라이브의 속도를 높일 수가 없었어. 높이기가 쉽지가 않아. 미러가 오르락내락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찍히는 그 순간도 항상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 미러가 올라간 순간에는 우리가 그 순간만큼만은 지금 그 장면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캐논에서 이제 필름 쪽으로 보내주는 거 미러가 있으면 그 투과를 해야 돼 빛을. 그래. 그런데 그 미러가 가리고 있으면 투과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또 위로 올려줘야지 또 우리가 펜타프리즘으로 볼 거 아니니. 그래서 그 기능이 투과시키는 게 70% 올려주는 건 30%로 얘네들이 책정을 했거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투과율이 100%가 안 되다 보니까 화질에서 좀 손실이 있었어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모터 드라이브가 빠르거나 움직이는 거를 순간적으로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포기했었거든 캐논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미러리스 쪽에서 그거를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하여간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요즘에 이제 소니가 대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니콘 아니면 안 된다. 캐논 아니면 안 된다. 어떤 목적의식에 맞춰갖고 그걸 사지 않는다면 두루 아마 카메라도 소니나 또는 올림푸스 쪽도 메리트가 많기 나는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똑딱이라고 우리가 흔히 별명처럼 부르는 거 조그만 카메라 그거는 많이 좀 점점 없어질 것 같고 물론 내 예상이 틀렸을 수도 그럴 있어. 수도 이제 있어. 아이폰이나 이런 뭐 안드로이드 폰엔 너무 카메라들이 웬만한 건 잘 나오니까 근데 미러리스를 좀 입장이 어딘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미러리스를 산다는 소리는 완전 똑딱이를 바라보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렌즈 교환을 약간 염두를 하시는 분들이 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 SLR 프로로 넘어가는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경계선을 잘 모르겠어 미러리스에 대한 거. 그거는 아마 내가 다음 시간에 일본 갔다 와서 다음 시간에 아마 카메라의 종류와 카메라 고르기에서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자고. 그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드린다면 그러니까 스케치 정도를 해드린다면 카메라를 고르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 카메라가 왜 만들었고 카메라 회사에서 그거를 왜 개발을 했는지 그 목적의식을 알면 이 카메라를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미러리스가 좋다, 무턱대고 그 DSLR이 좋다가 아니라 그 카메라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그 다음에 카메라 회사 애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만드는 그렇지. 거거든. 내가 그 목적의식을 모르겠다 이거지. 그런 것들을 그걸 안다면 다음 시간에 한다 이거지?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디카와 친해지기 위해서 조금씩 맛배기로 내가 말씀을 드렸어. 근데 그거를 좀 더 꺼내갖고 그때는 이제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쓰는 겁니다까지만 얘기를 드렸지 이거의 장단점들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거든. 그래서 그 장단점까지 풀다 보면 1시간 후딱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좀 따로 좀 더 꺼내볼까 생각을 해. 다음 시간에 그럼 그 얘기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미놀타 벌써 40분이 돼가네. 미놀타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그죠? 올림푸스 얘기보다 좀 더 올림푸스도- 많아. 그래도 올림푸스 좀 해줘야지. 할 거야. 그래갖고 미놀타에서는 특히나 이제 또 하나 대중적으로 우리가 비구면 렌즈를 저가형 비구면 렌즈지. 비구면 렌즈가 내가 이제 렌즈 이야기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비구면 효과를 내더라도 고가형이 있고 저가형이 있어.
고가형은 이제 실질적으로 유리를 음. 정밀 가공을 해서 끼는 건 이제 고가형 렌즈 쪽이고 음. 저가형 렌즈는 이제 프레스로 이제 금형을 정밀하게 따갖고 찍어내는 개념이거든. 그런 것들인데 그거 저가형 렌즈 그런 것들을 실용화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었던 회사가 미놀타 회사야. 그래서 미놀타 렌즈들을 보면은 굉장히 금액이 비싸지 않은데도 성능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나오는 렌즈들이 꽤 있어. 그래서 그런 렌즈들은 지금 이제 화소가 뭐 3천만 화소가 넘지 않는다면 아직도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450F4라든가. 내가 위험한 발언이 하려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혹시 틀렸으면 정정해줘요. 소니를 쓰시는 분들 중에 굳이 소니 마크를 지금 한 그 요즘에 뭐 칼자이스 마크 자꾸 많이 나오지. 따로 나오지. 그러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간 문제,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든 그러면은 바디에 어차피 소니니까 그렇다 치고 미놀타 AF 렌즈를 그 껴서 그게 맞나 마운트가? 맞아. 똑같이 그러면은 똑같이 맞아. 그거를 써도 DSLR. 난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어. 예를 들어서 소니 DSLR에다가 예전에 렌즈들을 꽂으면은 이제 경막 현상이라는 거 내가 얘기해 줬지만 렌즈 이야기할 때 경막 현상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할 수만 있다면은 써도 크게 문제가 없고 대신에 화소가 굉장히 높은 카메라들은 주변부 화질 저하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 옛날 설계 때문에. 뭐 그 옛날 설계 때문에. 그다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놀타 렌즈군에서도 고급 렌즈군은 G 렌즈군이라고 있거든. G. 그것들은 이제 캐논의 L, 니콘의 ED 렌즈 그런 것들로 근데 거긴 G라고 부르는구나. 삼색 수차가 보정돼 있고 또 아포크로매틱 렌즈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구면 렌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고 그런 렌즈들은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쁘지 않아. 좋아. 나쁘지 않아가 아니라 좋아. 그 정도로 아마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물 좀 마시자. 그래서 미놀타 카메라를 정리하면 내가 한마디로 따지면은 조금 비운화 같은 느낌이 들어. 시대를 좀 잘못 만난 거야.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삼국 통일을 못하고 다 좋았는데 그걸 못했듯이 조금 시대를 좀 잘못 만난 느낌이 있고 하지만 기술력은 어느 회사 못지않다. 아니 어떤 회사보다도 굉장히 앞서가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은 회사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좋아했었어. 나도. 스트로보, 스피드라이트 있지? 그쪽의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쪽은 이제 세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기술도 굉장히 좋지.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푸스 얘기를 좀 해보자. 올림푸스는 이제 현미경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었던 회사야. 그래서 나카치오 제작소를 설립했어. 1919년도에 미놀타보다 대략적으로 한 9년 정도 빨리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올림푸스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있잖아. 있지. 그거를 처음으로 만든 게 올림푸스 회사야. 팬 F. 팬 카메라가 미러리스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올림푸스에서 팬 하프 카메라라고 1959년도에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24장짜리 필름을 넣으면 48장이 찍히는 거. 반씩 찍으니까. 그거를 얘네들이 그거를 부활한다라는 개념으로 미러리스 카메라를 만든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팬이야. 팬. 그래서 미러리스의 초시를 이루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올림푸스 카메라는 사실은 좀 이제 내가 좀 더 얘기해 볼까? 그다음에 팬 하프 프레임 SLR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콤팩트 미놀타의 예전 시리즈는 OM1, OM2, OM3, OM4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지치기라면 OM2 스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OM1, OM2, OM3, OM4가 주축을 이뤘던 카메라인데 굉장히 작고 정밀하고 그다음에 라이카 못지않은 셔터의 부드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랄까 카메라가 응집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 정밀하다는 느낌. 나도 한 반년 빠졌었어. 그렇지. 그래서 OM1, OM3는 이제 홀수인 거는 이제 기계식 카메라들이고
OM2, OM4 쪽은 이제 전자식 카메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OM2에 옴으로써 다이렉트 측광이 실현화가 됐고, 다이렉트 측광이라는 건 뭐냐면 잠깐 예전에 잠깐 이제 똥품 명품이가 그때 얘기할 때 이제 뭐 셔터막이 열리기 직전에 다시 한번 노출 제어를 하고 그 즉석으로 그 노출값을 제어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측광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OM4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봉이었는데 그 8의 멀티 측광 패턴을 써갖고 좋은 시스템에 100%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렌즈 시스템은 세계 최고였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좀 안타깝게도 예전에 그 카메라 명성을 만큼 이어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림푸스 카메라에서 카메라를 팔아갖고 돈을 버는 거 올림푸스 광학 주식회사거든 여기도. 그러니까 꼭 카메라만을 파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현미경, 그제 그 다음에 의료 장비, 내시경 뭐 의료 장비 그런 거. 그거에서는 세계 탑이라고 봐도 무방해.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뭐 양분이 아니라 굉장히 거의 다 해먹고 있고 장악을 했다고 봐도 다 나쁘지 않아. 해먹고 있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기술력으로 따지면 자이스를 아직도 최고로 쳐주지만 굉장히 비싸거든 자이스 쪽은 모든 게. 그래갖고 그렇다면 올림푸스가 자이스보다 싸지만 그럼 성능이 나쁘다고 싸다고 다 사진 않는 거 아니야. 성능도 좋다라는 얘기야. 그만큼 또 싸고 쓰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 돈 벌어 들이는 게 얘네들 쪽에서는 더 크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카메라 브랜드로서의 올림푸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메라 또는 매니아층을 굉장히 형성했던 카메라 브랜드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했어. 예전 필름 시절 때에도. 하지만 올림푸스 광학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또한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고 굉장히 좋은 거야. 현미경을 만든다, 뭐 그 의료 장비, 내시경이라든가 그런 의료 장비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섬세한 기술력이 있지 않으면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 그렇다면 그 정도를 하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력적으로 앞서 있는 회사다. 그래서 내가 좀 아까도 말했지만 서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카메라 사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올림푸스가 옛 명성을 좀 찾길 바라고 또 새로운 개발품들이 만들어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니콘, 캐논, 소니 이쪽 브랜드보다는 조금 브랜드 파워에서 지금 현재 좀 밀리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분명히 뭐라 그래야 될까, 미러리스 쪽에서는 소니가 지금은 대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고 렌즈의 섬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회사다. 나는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할 실험은 거니까. 내가 거의 해본 게 없는데 50mm 표준을 1.4짜리 굉장히 좋은 내가 렌즈지. 4개를 놓고 직접 해봤어. 그거는 캐논, 니콘, 음. 뭐 미놀타, 올림푸스 뭐 이런 거 또 좀 더 해봤을까 몇 개 뭐 다른 거. 그런데 너가 말한 대로 그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신문지나 뭐 이런 거 해놓고 했는데 개방부터 하여튼간 딱 조린 것까지 해가지고 다 봤을 때 몰라 지금은 지금 옛날 얘기 20년도 훨씬 그때 올림푸스 50mm가 탑이었어. 결과치로 진짜. 그렇지. 와 진짜 굉장히 섬세한 렌즈야. 끝내줬었어 올림푸스는. 그때는. 정동면 님이 의료사진 촬영은 니콘을 많이 쓰더라고요. 가는 측가면 다 맞아요. 메디칼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촬영용 카메라하고 렌즈고 제가 아까 말한 그 의료 장비라는 것은 내시경이라든가 요런 부분들 현미경 쪽이라든가 그런 쪽은 그렇고 저도 현미경을 써요. 현미경 사진술을 하기 때문에 쓰는데 이제 전자식 현미경은 아니고요. 광학식 현미경은 저도 올림푸스 걸 쓰고 있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인 오래됐어. 그것도 20년이 넘은 현미경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거든. 근데 뭐 지금도 굉장히 나는 메리트가 있고 난 올림푸스를 굉장히 사랑하는 메이커 중에 조금 하나라고 오늘 봐. 이렇게 표현하면 뭐지 모르지만 시장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솔직히 그래, 얘기해. 니콘 캐논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아? 아무래도 저기 미놀타나 올림푸스가 미놀타에 지금 소니로 개명이 됐지만 전체적인 점유율이라든가 점유율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 기술력이나 이런 거 봐서는 무시 못하지. 아주 좋은 메이커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색을 올림푸스 독특한 굉장히, 특색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굳이 우리가 전부 다 니콘 아니면 캐논이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다음에 내가 이제 또 다음 주에는 그걸 하고 그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또 분명히
펜탁스라는 회사를 얘기를 할 거고 캐논이라는 회사를 또 얘기를 할 거야. 또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라이카는 아무래도 좀 덜 대중적이기 때문에 라이카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아마 라이카는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 갖고 많은 그쪽은 형성이 돼 갖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지 않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내 이빨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틀린 얘기가 아닌데도 인정을 하지 못할 하고 싶지 않은 거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뭐 분란이 좋게 일어날 수도 말하면 어떤 있는데 애정이 있어서도 그런 건데. 그래도 나는 우리는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할 얘기는 해야지. 그럼.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우리는 없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 그렇지. 있는 거를 것들을 있는 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근데 펜탁스는 난 요즘에 디지털 쪽은 잘 안 보여. 제품이나 여러 가지 시장이. 걔들도 요즘 정신을 좀 차렸는지 새롭게 이제 하나하나 뭐가 좀 있어? 나오긴 나와. 근데 펜탁스도 사실은 지금 브랜드가 넘어갔어. 나는 좀 넘어갔고. 잘 좀 덜 보여. 확실히. 그래도 다른 어쨌거나 제품보다. 펜탁스 제품들도 좀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지금 내가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다 그랬으면은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옛날 필름 시대였다 아, 펜탁스. 그러면은 뭐 좋지. LX가 어마어마한 브랜드 얘기들을 해드렸을 거예요. LX 아마 같은 거. 미란다 카메라부터 시작해갖고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해갖고 뭐 수십 종류의 카메라에서 미란다라는 게 있어, 펜탁스에? 아니 미란다 카메라라는 회사가 있었어. 아, 그래? 예전에. 주스 아니야? 너네가 뭔 얘기만 하면은 먹는 생각밖에 안 나냐? 미란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중형 카메라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대형 카메라들 뭐 그치, 옛날 같은 펜탁스 할 얘기 많지. 예전 카메라들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좀 된 것 같아. 카메라 회사들이. 그래도 이제 저번 주인가 우리가 저번 주에 했을 때 뭐 센서 얘기가 나왔잖아, 이미지 센서. 그래서 이제 오늘 소니 얘기하면서 소니 가벼운 이미지 식사나 센서가 맥주 한잔 하시면서 방송, 그러니까 먹으면서 하란 얘기죠? 다음 주엔 먹지 뭐. 건빵 말고 그래, 다른 거. 뭐 하여튼 뭘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근데 이게 먹다 보면 나는 또 먹으면은 또 거기에 또 열중을 하잖아. 얘기를 또 못 풀 것 같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카메라 이런 역사적인 얘기들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 히스토리가. 그런데 뭐 어쨌거나 정리정돈이 되니까 예전에 그 카메라 요즘도 쓰고 있지만은 뭐 사호 카메라 쪽에서 유명한 카메라들이 사실은 많거든. 사호 쪽도 그런 쪽 렌즈들도 그렇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뭐 슈나이더나 로덴스톡 그다음에 좀 더 아는 사람 후진원 정도만 알고 있지. 나도 뭐 대형 렌즈 이렇게 세 개 외에는 별로 뭐 잘 못 들어봤어. 코닥의 니콘도 액타 렌즈라든가 자이스에서 나왔던 4호형 렌즈라든가 니코로 4호형 렌즈들의 히스토리는 잘 모르시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언젠가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얘기들도 재밌어. 그 다음에 이제 필름으로 또 사진을 하시는 분들도 인구가 점점 사실은 이제 축소됐다가 다시 좀 늘어나는 편이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의 얘기들도 아니 필름 한다면,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어디서 사? 그 사기 쉽나 요즘 필름? 비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오사카 넘어갔을 때 한번 좀 샵들도 좀 들어보고 올라 그래. 아 나는 그런 쪽의 정보를 안 접하고 산 게 꽤 오래돼가지고 그래?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 지금 어디서 생산을 하는지 코닥에서 아직 하는지 코다가 안 나오고 아가파 안 나오고 후지? 일본 쪽에서 나올 내가 그런 거를 거의 거야. 나도 나는 일본에서 좀 수급을 해서 쓰는데 사옥한 필름용들을. 그런데 뭐 어쨌거나 나도 녹록치 않아 요즘은. 그래서 뭐 이제 사옥 뒤에다가 뭐 페이지 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디지털백을 껴서 써야 될까 사실은 고민하고 있고. 내 친구도 그 대형 사진 한 친구였는데 필름을 쉽지 않아. 헝가리나 어디 거기서 맞아. 가져오더라고. 체코 이쪽에서 없대 갖고. 다른 데는. 그쪽에서 이제 남은 것들 이제 좀 사서 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아까 이미지 센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해주면 뭐 저번 주에 이제 좀 논란이 있었지. 소니께 이제 그 캐논보다 좋나 나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내가 볼 때는 이제 다르다란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기술력으로 따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코닥의 이미지 센서를 사실은 지금은 뭐 그렇지만 가장 최고로 쳐졌고 후지의 이미지 센서도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미지 센서들은 발색, 색감이라 그러지. 그 발색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필름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센서들이 굉장히 이제
발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 족발 지금도 시켜 좋고. 드세요. 여기 주소 가르쳐 주면 시켜서 좀 보내주세요. 갑자기 좀 땡기긴 하는데 족발 시켜 드세요. 아, 나는 공짜 나 공짜 좋아하냐? 음. 그러면 대머리가 좀 벗겨질래나? 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야, 벌써 54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얘기들은 뭐 사실은 영향가는 없어요. 이제 지나갔던 얘기들 좀 해드린 거고, 우리가 또 중복되는 얘기들도 많아. 우리가 뭐 명품, 똥품 얘기들 뭐 하면서 그랬는데, 어쨌거나 쭉 이어서 보신 분들은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는 이상 카메라와 렌즈라는 것을 계속 접해야 되고, 또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니콘이나 캐논이 다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소니 또는 미놀타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 또 올림푸스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는 중요해요. 송보가 그 카메라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나도 그 기억에 남는 게 회사가 일단 든든하고 전체 시스템이 고루고루 시스템. 다 잘 돼 있느냐라는 거는 중요하죠. 예, 그건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을 때 올림푸스나 이런 소니가 전체 시스템 부분에서 허접하냐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걸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은 여러 가지 가격, 뭐 그러니까 예산 또 뭐 이런 걸 해서 보면은 이런 거 골라서 장비를 하시고 쪽으로 또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괜찮아요. 프로가 아니고 우리가 취미로 하는 음, 사진가들,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내가 모든 네, 풀 장비를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야, 이거 안 찍었네 우리가. 뭐 우리 카페 자막 지금 찍어야 나오네. 되는 거야? 찍어야 다 알잖아, 되는- 이제. 그래도 어.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이라도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카메라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정말 전문적으로 사진을 않고 취미로 즐긴다면 더군다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리를 해서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카메라 사는 그런 그럼.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브랜드 파워에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뭐 굳이 뭐 DSLR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뭐 이제 항상 사진은 사람이 찍는 거지 사진가가 찍는 거지 카메라가 찍는 건 아니야. 그렇죠. 뭐 명필이 붓을 가리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음. 카메라 사진 쪽에서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하지만은 뭐 이제 내가 아까 말한 5대 카메라 브랜드 정도 그 안에서만 골라준다면 예산에 맞춰갖고 한두 개의 렌즈를 쓴다. 그렇다면 어느 브랜드를 써도 크게 문제되지 그럼 않아. 다, 거기에 뭐 니콘이 써있고 캐논이 써있다고 사진이 잘 찍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할 때 항상 예산 문제를 고려를 해야 돼. 아주 실질적인 거지. 뭐 그거 제일 실질적인 거예요. 돈이 뭐 가진 거에 해서 해지 뭐 우리가 뭐 카메라 장비 사면서 뭐 빚내서 살 일 있나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정동면님 카메라 회사들 역사는 어렵나요? 이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저 혼자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걔네들의 그 역사 히스토리 이런 것들 좀 박물관 걔네들은 참 박물관이 잘 돼 있어. 일본이라는 애들은 그런 역사 사료 이런 기록이란 것들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나는 좀 어떻게 하다 보고. 보니까 일본이란 나라를 한 번도 안 가봤어. 안 가봤어. 한 번도 기회가 없었어. 일본을 가면은 이렇게 보면 돼. 우리나라랑 지하철 똑같고 그 다음에 차만 거꾸로 다니는 거고 전보산태 똑같고 안 가봤어. 그러니까 언제 글자가 그냥 언젠가 일본말로 갈 써 일은 있는 거 있겠지. 빼놓고는 위화감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고 걔네들도 쌀문화기 때문에 먹는 것 또한 나도 뭐 이제 잘 저 맞고 오사카 정도 한번 가보고 싶어. 오사카에 이제 또 오사카 예술대학이라고 얘들하고 또 유명한 사진과가 있는 학교가 하나 있지. 그렇게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오사카에 가서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고 일상적인 교토가- 상황에서 1,000만 원짜리고 100만 원짜리고 차이하는데 2%의 극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기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뭐 그럴 틀린 수도 얘기는 있겠죠. 아니고 어쨌거나 카메라가 비싸다는 것은 성능이 앞선다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내구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심혈을 기울였지. 그런 부분들은 좋은 건 있는데 프린스님이 안 계시니까 정동면님이 시간을 열심히 내라고 알려주셨다 감사합니다. 이거죠? 예. 감사합니다. 프린스님이 하시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꼭 알려줘야 된다.
저 사람들 9시 58분 되면은 10시 다 됐다고 알려줘야 된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늘 짧고 좀 허접하지만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누가 또 안 지루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미놀타 올림푸스 좋은 카메라예요. 올림푸스 얘기들 또 중복되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좀 더 이제 기회들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같이 쓰면서 활동해 보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한 주 동안 잘 좀 카페 제가 없더라도 좀 잘 지켜주시고 출장 갔다 잘 와서, 다녀오고 갔다 와서 또 좀 새로운 정보와 함께 또 새로운 그럽시다. 것들을 좀 많이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네, 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